대한민국은 이미 내전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보다가 더 무서운 체제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 이 체제 전쟁 그리고 내전은 이것은 최초로 이재명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 이석연하고 대화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그렇죠.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필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뭐 종편을 비롯하여 공중파를 비롯해서 심지어 우파 유튜브까지도 이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계엄령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 내란죄로 고발을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언론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언론이 기능을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방송사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 못했다.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계엄령 선포했을 때의 그 연설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선포 연설 그걸 여러분 이걸 그 당시에 중계방송하는 거 빼고 그 후에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반복하여 해설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이번에. 왜?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데 대통령으로 돼서 아니 나라가 망해서 북한에 갖다 바칠 바에는 마지막 싸움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선전포고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원문 자체를 계속 보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야죠. 반대로 이재명의 연설만 계속 방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내전 상태에 들어갔고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점령됐다고 하는 증거가 언론 보면 모릅니까? 언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식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걸 계속 틀어야죠. 계속 틀어서 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계엄령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무슨 실패했느니 아니면 내란죄로 고발을 해야 되느니 야이 아침부터 내가 욕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니들이 언론이야?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고 지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식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요. 자, 황 위원장. 이것은 아니, 그게 지금 저게 정상적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네. 조금만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이 김대중 이후에 네. 정말 좌파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언론 방송의 생명은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 보도. 우리는 사실 보도가 안 된 지 오래입니다. 예, 저도 패널로 현역이나 전역에서도 다녀봤지만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 네. 이 패널 토의할 때도 네. 이 방송국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네. 우파 패널은 좀 어불한 사람을 내세우고 네. 좌파는 말 잘하는 놈 내세웁니다. 네. 이 정도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부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만은 네.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면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전 한다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네. 대통령이 저런 담화를 하기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를 네. 내야 되는데 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저거 딱 거의 겸 이후에 나온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게 없어요. 야당의 야당 또 조중동까지도 탄핵. 이거 정말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선진국 지위도 누리기 힘들고 네. 우선 나라 망한다고 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토록 네. 지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홀로 이렇게 광화문 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즉 네. 보수파 어느 기업 제가 기억나기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0회 이상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이점이 있어야 그런 게 나오고 여기도 이런 계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하고 해설을 하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언론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국민들에게 반복하여 계속 이것을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이동호 교수님. 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 없죠. 어느 나라에도.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계엄 포고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의 인식이 들어 있는데요. 네. 워딩을 그대로 하면 네. 판사를 극복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고 네. 그러니까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고 네.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네.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예산까지 아예 예산 나중에 이야기 예, 나와요.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이것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판단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란은요, 이재명이가 먼저 꺼낸 그러니까요. 내란으로 가겠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 행위가 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탄핵시켜서 아예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돈도 안 줘서 아예 행정 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정부를 완전히 마비 상태로 만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만. 아니요, 다 탄핵이면요.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국회에서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어떤 건설적인 입법이나 법률 보완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방탄 하나에 몰려 있고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하도록 이거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언론 방송이 질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정말 양식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지만은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했었나 하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네. 사법부의 그 이번에 저 김동연 판사의 네. 이재명 무죄 선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법부도 그러니까 삼권 중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저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도욱 교수님. 예. 대통령을 식물인간 만들겠다는 얘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그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건 대통령의 임무고, 네. 그다음에 국회는 법을 만들거나 예산안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회를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지. 네.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사실상 헌정문란 행위입니다.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명확하게 인식한 거. 왜냐하면 장관들을 전부 줄줄이 탄핵시켜서 그리고 거기다 감사원장까지 탄핵시켜 아무 일을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준다. 이게 지금 그 국정 마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헌재 재판관인 배보현 판사가 뭘 했냐면은 이 상황이 감사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이 되는 상황은 국가 기능의 마비 상태인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배보현 헌재 재판관이 지금 변호사인데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겁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뭐냐? 반역행위죠, 반역행위. 예, 반역행위. 반역행위죠. 예, 반역행위고 대한민국 자체를 지금 완전히 혼돈 상태로 몰고 가겠다. 그럼요. 이런 얘기인데 내전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전 상태로 결국은 80년대 공대 그 광주 사태 일어날 때처럼 지금 국가를 일단 혼란시킨 이재명이가 스스로 말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한테 기회가 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희망은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화문에서 오후 3시에 총집결하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을 비롯하여. 안 그러면요 나라 끝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세요. 이 총동원 광화문으로 오후 3시까지 총동원하시고 내일 토요일 날은 이제 정말로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내야지. 뭐 언제까지 뭐 신경 쓰겠어요. 전부 다 3,518 지역 그 동대표들을 비롯하여 진행위원장을 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일은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끝장내야 돼요. 끝장내야 되고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되고 민노총 저거 한 칼에 날려야 됩니다.